네, 안녕하세요. 가난도 지겹다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유튜브의 수익 창출, 영상 편집, 업로드 방법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채널을 운영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운영했던 채널들인데 이 채널들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채널들의 특징이지만 이 몇 가지 채널들은 제가 두 개씩 채널을 파서 운영을 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채널을 운영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대략 이런 채널들은 얼충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음악 채널 할 때 가장 많이 걱정되는 게 뭘까요? 수익이죠. 유튜브에서 저작권 때문에 음악 채널을 하는 건 쉽지 않다. 물론 유튜브 자체의 크리에이터들이 볼 수 있는 화면에서는 음악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들었을 때 만족스러운 그런 음악들은 많이는 없습니다. 물론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장점은 있어도 그렇게 좋은 음악들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음악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매틱이라는 해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유료고요. 그리고 거의 돈 많은 돈인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돈 많은 원 내고 영상을 마음껏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건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 매틱 올린 영상 한번 보시고요. 음악 채널은 한 달에 돈 많은 원씩 나간다고 치고 음악 저작권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영상의 길이거든요. 영상의 길이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짧은 영상보다는 긴 영상을 선호해요. 왜냐면 유튜브 내의 플랫폼에 오래 머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악으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 같은 거 들으려고 유튜브 찾아보시면 1시간 이상짜리 음악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키는 게 유리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키게 되면 처음에 수익 창출을 하려고 그 목표까지 도달할 때도 굉장히 빨라요. 왜냐면 라이브는 일단 시간이 길잖아요. 그리고 멘트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음악만 준비하시면 돼요. 오늘은 재즈로 틀 거다, 오늘은 피아노로 틀 거다, 오늘은 클래식이다, 거기에 맞는 것만 음악만 준비되시면 되고, 썸네일에서는 조금 감성 돋는 썸네일들이 좋습니다. 창가 안쪽에서 창가를 바라보고 있는 쪽, 비가 내리고 있거나 따뜻한 햇살, 이런 자연, 아니면은 조용한 카페, 별장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음악 채널을 처음에 만들었던 건 양산형처럼 만든 거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어내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공장처럼. 왜 그랬냐면 큰 애착이 없었어요. 제가 들으려고 모아서 만든 거였기 때문에 일할 때.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로 작업을 상당 시간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을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채널이고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채널이 잘 성장하고 있어서 저는 만족합니다. 광고 수익만으로는 모자라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모자르진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쓰냐죠. 대신에 추가적인 수익을 얻어낼 수 있으면 훨씬 좋기 때문에 광고를 받는다라고 협찬을 받는다라는 걸 설명란에 써주면 더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캔들이나 아니면 장식품 같은 거 아니면 식탁포 이런 것들 이제 협찬 받을 때 많거든요. 우리가 영상 나오는 그 화면에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광고라는 거는 15초에서 30초 그 사이에 집행이 되잖아요. 그 정도 초로 빨리빨리 컷 전환되면서 넘어가는데 음악 방송에다가 광고한다? 이건 굉장한 혜택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의 이탈률도 적고 일단 영상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 내내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광고주분들도 음악 채널에다가 광고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 다음에는 그림입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감성 돋는 쪽으로 저는 운영을 했는데 음악이랑 비슷해요. 해외를 타깃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해외에서 그림을 보는 그 빈도수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아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부모님 손잡고 미술관 간 적 몇 번이나 되나요?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심지어 많이 없고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전시회를 보거나 갤러리 카페를 가거나 이런 적이 드물 거란 말이죠. 그만큼 그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친숙한 스타일들은 아니에요. 물론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타겟으로 잡기 좋은 나라들을 조금 공략하는 게 좋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림 조금만 그린다? 라고 하면은 조회수가 막 올라요. 구독자도 막 오르고요. 그만큼 인도에서는 그림에 대한 그 뭔가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유독 잘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럽이나 뭐 이런 쪽이죠. 근데 일단은 공략을 하기에는 인도 쪽이 좋습니다. 광고를 돌리기에도 인도 쪽도 좋아요. 왜냐면 인도 쪽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단가가 엄청 싸거든요. 대신에 이제 인도 쪽으로 타겟을 돌리면 추가적인 아까 음악처럼 뭐 협찬을 받거나 이런 쪽이 좀 약해요. 강의 및 교육은 지금 이런 채널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채널. 이런 채널은 직업으로 말하면 군인 같은 직업이에요. 철밥통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진짜 큰 사고 치지 않는 이상 자를 일 없는? 무슨 소리냐면 조회수가 그렇게 올라가요. 막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언가 이슈가 터져서 유튜브가 뭐 망한데 뭐가 어떻게 된대, 뭐 서버가 터졌대, 갑자기 유튜브가 멈췄대, 이러면 유튜브라는 키워드를 많이 검색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저처럼 유튜브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갑자기 구독자가 오르거나 조회수가 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이 없다면 차곡차곡 쌓여요. 근데 끊이질 않아요. 이 조회수를 보면 뭐 갑자기 어느 정도 며칠 동안은 조회수가 너무 없다가 갑자기 또 조회수가 좀 있다가 또 없다가 막 이렇다면 강의 및 교육은 계속 꾸준하게 있어요. 적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성향이 나는 그냥 꾸준히 정말 내가 이런 직업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걸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강의 및 교육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강의죠. 강의도 많고 전자책을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뭐 크몽에서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이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팔 수도 있어요. 뭐 이쪽에 종사를 하고 있다면 뭐 사이트 만드는 건 일도 아니고 그래서 팔면 되고,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도 뭐 여성문화센터나 아니면 뭐 그런 지원센터들 나라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교육도 많이 들어오고요. 강의도. 그거 아니면 뭐 소모임 같은 데서 하는 강의들도 들어오고, 강의는 진짜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점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유튜브라는 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지금 시장성에서는 큰 파이의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쁘거나 잘생기거나 아니면 컷 전환이죠. 음악이나 그림이나 강의 및 교육에서는 컷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브이로그는 컷 전환이 빠른 게 유리하고 그래야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 혼자 산다 그냥 프로그램 한번 봐보세요. 그 프로그램에서 컷이 전환되는 초를 한번 세보세요. 어떤 컷이 딱 나왔으면 1, 2, 전환, 1, 2, 3, 전환. 대부분 이런 식이거든요. 전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지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음악도 중요해요. 음악 같은 경우에도 뭐 브이로그는 방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짠하게 찍는 컨셉으로 찍는 브이로그도 있고, 정말 여행 가고 막 남들이 못하는 거 하는 거 같이 부러움을 사게 만드는 유튜브도 있고요. 브이로그도 있고요. 그런 것도 아니면 우리가 일상에서 공감되게 만드는 브이로그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맞는 음악을 조금 신경 쓰면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땐 제가 더 매틱이란 사이트를 몰랐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음악들을 많이 썼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느껴요. 이거 좀 좋다라고 쓰면 다른 채널에서도 그 음악을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독보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브이로그는 하다가 접었어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제가 하고는 있지만 이것들이 제 삶에서 크게 막 걸리적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노출이 됐을 때 그거는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정도의 그릇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 얼굴이 알려지고 했을 때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선한 영향력으로 만약에 시장성에서 판단한다면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 필드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걸로 기반해서 제가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봉사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중간에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근데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알아야 됐기 때문에 진행을 했었죠. 제 지인 중에 브이로그 찍는 친구 있는데 몸 좋고 잘생겼거든요. 그 친구는 뭐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자기는 내용이 있다고 만들겠지만 내용이 없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몇만 찍는 건 일도 아니었고요. 지금은 더 대형 유튜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방송에도 몇 번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는 제 분야가 아닙니다. 광고를 달기는 너무 좋죠. 추가적인 광고 수익을 얻기에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옷, 뭐 안경, 선글라스, 모자, 뭐 가방, 뭐 여행지, 뭐 숙소, 협찬받는 데는 너무 다양하고요. 먹는 것도 그렇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펫은 말 그대로 동물이죠. 동물이 나오는 채널은 뭐 믿고 만든다고 하죠. 뭐 고양이나 강아지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퇴색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물론 자신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 반려묘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애완동물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자식이 있어요. 근데 자식을 유튜브 만드는 목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물론 일상을 담아주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벌써 이질감이 들지 않나요? 내가 자식을 유튜브의 목적으로 쓸 거야. 이건 이질감이 들죠. 근데 펫은 좀 덜 하거든요. 유튜브 목적으로 쓰다가 자기가 원하는 구도가 안 나오거나 자기가 원하는 리액션이 안 나오거나 짐승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괜히 저는 이제 몇 번 봤거든요. 짐승한테 학대 비슷하게 화를 내면서 뭐 그런 것들을 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펫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브이로그 찍는 거 내 반려견 반려묘 아니면 내 반려 애완동물을 찍어주는 거야. 내 반려 애완동물에 대한 브이로그야 라는 생각으로 하신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만큼 이제 키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한두 명 이제 입양하다 보니까 아니면 길에서 주워오다 보니까 그렇게 키우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퇴색돼요. 왜냐면 정말 그게 힘들어가지고 키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목적으로 계좌번호를 쓰고 후원금을 막 그런 분들도 있고 조회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으로 찍고 가는 조회수들이 있습니다. 조회수들이 좀 잘 나오는 편이고 대신에 썸네일이 중요해요. 썸네일에서 물론 모든 유튜브는 썸네일이 중요한데 펫 같은 경우에는 펫이 그 순간적으로 했던 행동이나 행동을 캡처하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는 얼굴을 많이 나오게끔 썸네일을 만듭니다. 컷 전환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아예 안 하라는 건 아니지만 펫 자체가 움직이는 게 어떤 약속되게 움직이는 게 거의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찰력 있게 사람들이 좀 길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펫은 믿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펫을 근데 뭐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할 때 초반에는 좀 동물 펫들이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너무 이제 가학적으로 했던 것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과민 반응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반려 애완동물을 데리고 한다는 건 저는 응원합니다. 일단 귀엽잖아요. 힐링되는 영상이니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먹방입니다. 먹방도 시장 파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해놓으면 잘 돼요. 먹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내가 얼굴이 나와서 먹는 거는 싫고 근데 먹방을 찍어봐야겠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한국 음식 먹는데 얼굴도 안 나오고 그냥 음식만 띡 올려놓고 소리만 들리는데 그걸 좋아할까? 이걸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라고 했는데 저는 타깃을 그래서 해외로 돌렸어요. 내가 먹는 음식들이 한국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겠다. 먹는 모습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음식 자체만 보는데 궁금해하지 않겠다. 그래도 외국 애들은 궁금해하겠다. 제가 그 생각을 왜 했냐면 제가 예전에 해외에서 뭘 먹는 영상들을 봤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소리는 너무 좋은데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식욕 자체가 많이 없는 편인데도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는 외국 애들이 먹는 걸 궁금해 하는데 똑같지 않을까? 외국 애들도 한국 애들이 먹는 걸 궁금해 하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만들고 지금 운영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한 끼에서 두 끼는 먹고 사는데 이거 먹을 때마다 그냥 먹기보다는 이걸 유튜브로 만들어서 수익 창출을 한번 해보자. 타깃은 뭐 이거 한국 애들 맨날 먹는 건데 뭐 궁금해 하겠어?
해외로 돌리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조회수 같은 경우에는 신생 채널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나와요. 왜냐면 미들 영상을 만들지 않아요. 먹방 같은 경우에는 쇼츠 영상만 만들고 있습니다. 해외를 타깃으로 했을 때 좀 더 미들 영상보다는 지루함이 덜 할 것 같고, 제가 그걸 먹는 내내 찍을 것도 아니고, 저는 남이 먹는 걸 오래 보고 있는 게 별로 좋지 않거든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뭐 나 같은 사람들만 모여도 되지, 해외에서도. 그냥 그 생각으로 짧게 만들고 있어요. 먹방으로 만약에 광고 수익이 들어온다면 대부분 먹는 거겠죠? 광고 협찬이 들어올 때 먹는 쪽에 대한 단가는 그닥 높지 않습니다. 뭐 IT 쪽이 자동차도 높고요. 대신에 먹방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소소하게 운영할 때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아니면 미들 영상으로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죠. 각 잡고. 대신에 화면 전환은 그닥 많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채널들은 어쨌든 제가 경험을 했던 채널들입니다. 이 장르의 채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쇼츠로 일단은 구독자 수를 확보하면서 진행을 하실지, 미들 영상을 올리시면서 차곡차곡 쌓아갈지, 시청 시간과 같이 쌓아갈지, 이런 것들 계획을 좀 잡아가시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든지 어느 정도의 계획과 공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움직이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움직이셔서 채널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잘 되는 경우도 있죠. 아까 제가 브이로그 할 때 말씀드린 친구처럼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운영했을 때보다 제가 계획을 세워놓고 공약을 만들어 놓고 했을 때가 훨씬 빠르게 성장했어요.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해? 넌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해? 라고 하는데, 제가 대단해서 꾸준히 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할 만큼의 뭔가 동기부여와 반응이 왔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스타트를, 첫 단추를 조금 계획적으로 잡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가난도 지겹다 디지털 노마드였습니다.